머릿속에 번뜩이는 전자회로 아이디어, 이걸 어떻게 손에 잡히는 진짜 장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과정은 정말 마법 같아요. 그리고 모든 마법의 시작에는 주문이 있듯이 전자회로 설계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질문. 복잡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제 작동하는 장치가 되냐고요? 그 답은 바로 회로도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선 몇 개 긋는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생명을 불어넣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설계의 청사진이죠. 자, 바로 이겁니다. 키캐드 같은 전문 설계 툴에서 회로도는요, 단순한 그림이 절대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건 부품 목록부터 최종 회로 기판의 모든 연결 정보까지 말 그대로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핵심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입니다. 단일 진실 공급원이라는 말이 정말 딱 맞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왜 회로도를 단순한 도면 이상으로 봐야 하는지 그 생각의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게 데이터베이스냐고요? 보세요. 회로도만 제대로 그리면 필요한 부품 목록, 그러니까 비옴이 자동으로 뿅 하고 튀어나옵니다. 이걸로 시뮬레이션도 돌릴 수 있고요. 나중에 만들 PCB 기판의 모든 연결도 여기서 다 정의되는 거예요. 심지어 설계에 논리적인 오류는 없는지 검사하는 기준까지 되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기반 접근 방식이 전문 툴과 그냥 그림판 프로그램의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밟아보죠. 하얀 캔버스 위에 부품을 올려놓고 논리적인 연계를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요, 마우스 클릭을 최소화해요. 대신 키보드를 쓰죠. 이 네 가지 핵심 단축키만 익혀도 설계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집니다. 자, A키로 부품을 추가하고, W키로 와이어를 쭉쭉 긋고, M키나 G키로 위치를 정리하는 거죠. 간단하죠? 아, 그리고 M과 G.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초보자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M키는 연결된 선은 무시하고 부품만 뚝 떼서 옮기는 거예요. 선이 끊어지죠. 반면에 G키는 연결된 선들을 고무줄처럼 쭉 늘리면서 부품을 옮깁니다. 그래서 회로를 막 정리하고 예쁘게 다듬을 때는 G키가 필수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회로가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선들이 막 뒤엉키면서 그야말로 스파게티 괴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각적인 혼돈을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품이 수백 개인데 이걸 전부 실제 선으로 연결한다? 와, 이건 뭐 디버깅은 고사하고 어디가 어디에 연결됐는지 따라가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바로 이 스파게티 괴물을 퇴치하는 마법 같은 도구가 바로 넷라벨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선이 없어도 같은 이름의 라벨을 붙여주기만 하면 소프트웨어가 아, 얘네들은 정기적으로 연결된 거구나 하고 알아서 인식하는 거예요. 진짜 신호를 순간 이동시키는 것 같지 않나요? 이 둘을 비교하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처럼 지저분하게 다 연결하는 대신 오른쪽처럼 라벨과 버스를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그룹화하면 와, 회로도가 훨씬 더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변합니다. 가독성이 비교가 안 되죠. 이제부터는 뭐랄까 초보자와 전문가를 가르는 비밀 지식 같은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 때문에 회로가 동작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규칙들입니다. 50밀, 1.27mm. 이 숫자는 그냥 외우세요. 이건 키캐드 회로도 설계의 절대적인 황금률입니다. 모든 부품의 전기적인 핀은요, 무조건 이 50밀 그리드 위에 정확히 올라가 있어야 해요. 이걸 조금이라도 어기면 우리 눈에는 선이 연결된 것처럼 보여도 컴퓨터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해버립니다. 자,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죠. 아니, 나는 분명히 전원선이랑 접지선 다 연결했는데 왜 자꾸 에러가 뜨는 거야? 하고요. 그 비밀은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키캐드의 오류 검사기는 좀 멍청해서 전기가 어디선가 공급된다는 표시가 있어야 안심을 해요. 근데 외부 전원 커넥터 같은 부품에는 그런 표시가 없거든요. 그때 바로 이 PWR 플래그를 딱 달아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보증할게. 여기 전원 들어오는 거 맞아. 하고 검사기한테 알려주는 특별 허가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접지. 안정적인 설계를 위한 진짜 핵심 중 하나죠.
시끄럽게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회로의 접지, DGND랑 아주 깨끗한 신호가 필요한 아날로그 회로의 접지, AGND는 반드시 분리해야 서로 간섭하지 않아요. 이걸 섞어버리면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자, 이제 회로도 설계 과정의 대미를 장식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설계가 논리적으로 정말 완벽한지 기계의 힘을 빌려서 최종 검증을 받는 단계죠. 바로 ERC, 전기 규칙 검사입니다. 이건 일종의 자동 설계 검토가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놓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귀신같이 잡아내서 알려주죠. 여러분의 회로가 세산에 나가기 전에 논리적인 구멍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주는 정말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ERC가 뭘 잡아내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아까 봤던 전원핀 문제, 또 출력핀 2개를 서로 붙여놔서 쇼트가 나는 끔찍한 상황, 그리고 깜빡하고 연결하지 않은 핀들, 이런 걸 미리 발견하지 못하면 실제 부품이 연기를 내면서 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오류를 수정하고 ERC를 통과했을 때 얻게 되는 보상, 바로 이 크로스 프로빙 기능입니다. 이게 진짜 멋진데요. 추상적인 회로도에서 부품을 딱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3D 기판 위에서 실제 부품이 반짝하고 빛나는 거예요. 아, 이래서 통합 툴을 쓰는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핵심입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회로도는 그림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다. 둘째, 라벨과 버스로 스파게티 괴물을 길들여라. 셋째, 50밀 그리드 같은 보이지 않는 규칙을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언제나 ERC로 최종 검증을 받아라. 이제 여러분의 손에 들린 청사진은 논리적으로 완벽합니다. 자, 이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분은 과연 어떤 멋진 것을 현실로 만들어 내시겠습니까? 티게드로 막 신나게 회로 설계하는데 딱 필요한 그 부품이 라이브러리에 없을 때 정말 답답하잖아요.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자, 오늘은 그 답답함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는 어떤 부품이든지 말 그대로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는 그 비법을요. 아주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오늘 우리가 뭘 할 건지 한번 쭉 훑어볼까요? 먼저 도대체 왜 우리가 직접 부품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어떤 부품이든 만들 수 있는 진짜 만능 치트키 같은 5단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전설의 애니555 타이머를 가지고 직접 만들어 볼 거고요. 이걸 어떻게 실제 부품이랑 연결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배우고 나면 여러분의 설계가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위대한 창작은 사실 사소한 불편함에서 시작되거든요. 바로 이거죠, 이 순간. 머릿속에는 진짜 완벽한 회로도가 딱 그려졌는데 아뿔싸, 제일 중요한 부품 하나가 없는 거예요. 와, 그때 진짜 막막하죠. 전자설계 좀 해보신 분들은 맞아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근데요, 이제 더는 남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뒤지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거 하나만 제대로 배우시면 여러분은 그냥 필요한 건 뭐든지 자신 있게 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그 비법을 공개할게요. 이게 뭐 엄청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5단계 체크리스트. 딱 이것만 기억하면 끝나요.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내 부품들을 차곡차곡 모아둘 나만의 라이브러리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둘째,
만들 부품 이름이 뭔지 기본 정보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셋째, 제일 중요한 핀을 콕콕 박아주고, 넷째, 보기 좋게 네모 상자 같은 걸로 몸체를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실제 어떤 부품인지 정보를 입력해주면 끝!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3단계 핀 배치 있잖아요. 여기에 진짜 중요한, 이건 뭐 거의 법이에요, 법.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황금률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지금까지 한 거 다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핀의 연결점은 무조건 50mm 그리드 위에 있어야 한다. 이 핀 끝에 달린 작은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전기적인 연결점인데 이 점이 반드시 50mm 간격의 눈금 위에 정확히 올라가 있어야 해요. 왜냐고요? 그래야 나중에 회로도에서 선을 그을 때 마치 자석처럼 착 하고 달라붙어서 완벽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50mm, 우리한테 익숙한 밀리미터로 바꾸면 1.27mm예요. 이 숫자 50mm는 그냥 키캐드 회로도 설계의 국룰, 일종의 약속 같은 거니까 꼭 머릿속에 저장해 두세요. 뭐 네모 상자를 예쁘게 그리려고 잠깐 다른 그리드를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핀을 딱 놓을 때는 무조건 50mm 그리드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직접 손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죠. 세 번째 장,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아주 우리한테 친숙한 놈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방금 배운 5단계의 체크리스트랑 그 중요한 50mm 황금률 있죠? 이걸 그대로 써서 전자공학계의 아이돌이죠. 진짜 전설적인 IC, 애니오일 타이머 심볼을 저랑 같이 처음부터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서 진짜 전문가 꿀팁 하나 나갑니다. 실제 NE555 칩을 보면 핀이 1번부터 8번까지 빙 둘러서 순서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걸 회로도에 그대로 그리면 와, 진짜 알아보기 힘들고 완전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업계 표준은 신호 흐름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배치합니다. 보통 전원은 위아래, 입력 신호는 왼쪽, 그리고 출력 신호는 오른쪽에 두는 거죠. 이렇게 해야 누가 봐도 아, 신호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한눈에 파악되는 아주 깔끔한 회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NE5호를 예로 들면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원 공급하는 8번 VCCP는 저 위로, 접지인 1번 GNDP는 저 아래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입력 신호를 받는 2, 4, 5, 6번 핀들은 몽땅 왼쪽에 모아두고 결과가 나가는 출력핀 3번과 7번은 오른쪽에 배치하는 거예요. 물론 핀 번호랑 이름은 기본이고 이게 전원 입력인지 그냥 입력인지 출력인지 같은 전기적인 성격도 정확하게 다 지정해줘야 합니다. 아, 그리고 작업 속도를 미친 듯이 올려주는 단축키 꿀팁. 이거 모르면 손해예요. P키를 누르면 바로 핀 추가 창이 뿅 하고 뜨고요. 핀 하나 딱 놓고 나서 인설트 키를 누르면요. 핀 번호가 1, 2, 3 자동으로 하나씩 올라가면서 착착착 연속으로 배치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편합니다. 자, 네 번째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건 그냥 디지털 그림이잖아요. 이제 여기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실제 부품이랑 연결해주는 진짜 중요한 마지막 단계를 밟아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풋프린트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만든 회로도 심볼에 해당하는 그 실물 부품이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PCB 기판에 어떤 모양과 크기로 납땜될 건지 그 발자국을 미리 찍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린 회로도라는 가상세계와 실제 PCB 기판이라는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 같은 존재죠. 그래서 심볼을 진짜 완벽하게 만들려면 몇 가지 정보만 더 채워주면 돼요. 이 부품이 주로 어떤 풋프린트를 쓰는지, 예를 들어 다리가 긴 DIP8 타입인지 아니면 표면에 붙이는 SYC8 타입인지 기본값을 딱 정해주고요. 그리고 이 부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데이터 시트 파일도 링크를 걸어두는 거예요. 나중에 궁금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게요. 마지막으로 타이머나 OO 같은 검색용 키워드를 몇 개 넣어주면 나중에 내 라이브러리가 커져도 이걸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장이네요. 이 모든 걸 배우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게 되셨는지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배운 것 중에 딱 3가지만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첫째, 황금률, P는 무조건 50mm 그리드 위에, 아셨죠? 둘째, 핀 배치는 실제 칩 순서가 아니라 기능별로, 논리적으로, 그래야 보기가 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심벌은 반드시 풋프린트와 데이터 시트로 현실 세계와 연결해줘야 진짜 끝이라는 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라이브러리에 없는 부품 때문에 설계를 멈출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최신 부품이든 아니면 구하기도 힘든 단종된 희귀 부품이든 말 그대로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부품이라도 여러분의 설계에 마음껏 담아낼 수 있는 자유를 얻으신 겁니다. 자, 이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